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최저 기온 14도에서 최고 22도까지 정말 덥다 싶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후부터는 강수 확률이 70%로 비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나가실 때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머그컵을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다가오는 토요일부터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현재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셔서 확인 후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모습이 다시금 보임에 따라 이 단기 방향성에 관한 소식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정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경제 일간지이죠. 이 블룸버그에서 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기술적 하락 4만 달러 유지하는 한 상승세 지속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3월 23일 이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4만 2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50일 이동 평균을 일시 하회했다. 지난주 마이애미에서 비트코인 2022 컨퍼런스가 열려 업계가 떠들썩했지만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제학자들은 3월 미국 인플레이션이 1982년 이후 최고치인 8.4%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4월 12일 21시 30분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될 예정이죠. 암호화폐 대출업체 넥소 매니징 파트너의 경우는 비트코인 2022 슈가러시는 지나갔고 시장은 화요일 발표될 CPI 정확히는 경제를 침몰시키지 않으면서 폭주하는 인플레이션 해결에 고심 중인 연준의 조치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밀러 타박 수석 이제 마켓 전략가의 경우는 매도세를 특별히 우려하지는 않는다. 3월 말 하락은 단순한 기술적 하락이다.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는 비트코인이 35% 상승한 후에 과매수 상태였고 마켓은 자연스럽게 이를 해소 중이다. 4만 달러대를 유지하는 한 수개월간의 상승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비트코인과 나스닥 100의 상관관계는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상태라고 하네요. 현재 단기적으로 하락할 요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참 답답한 시간들이 다시금 반복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공포로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이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인플레이션 또한 심화되는 것에 이제 연준 또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물 시장의 하락과 관련하여서 선물 시장의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공개가 되었는데 과연 선물 투자자들은 단기 방향성에 관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3대 선물 거래소의 롱, 숏 비율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바이낸스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49%, 숏 포지션이 50.31%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트겟 거래소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49%, 숏 포지션이 50%, FTX 거래소의 경우 또한 롱 포지션이 49.26%, 숏 포지션이 50.74%로 나타났습니다. 선물 시장 또한 단기적으로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에 이제 참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지난 5월 당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면 금지를 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이제 하락을 이끌었었는데 이러한 기조는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굴기를 압수했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3,500대 이상 비트코인 채굴기를 압수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3,500대 이상 비트코인 채굴기를 압수했다고 코인게이프가 전했다고 합니다.
광둥성의 둥관시는 이제 현재까지 채굴기를 2,957대를, 원푸시는 554대를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헤이룽 장성 무단 장시는 많은 주거용 차고에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하면서 60대 이상의 채굴기를 압수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전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 놀라울 따름인데, 이 중국의 나름 우호국이라고 불리우는 이 러시아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통해 강력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시장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과연 여러분들은 중국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부정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중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얼마 전이죠. 이제 3월 25일에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가 중국과 같은 우호국들에게 이제 천연가스 거래에 비트코인 거래도 허용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자원들도 넓혀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뜻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금지를 하는 시기는 이미 끝이 났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입장이지만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당시 중국의 베이징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나온 만큼 앞으로의 중국의 모습을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상황 속에 중동의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투자에 나선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조 운용 중동 최대 대체 자산 운용사 블록체인 투자에 나선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동 최대 대체 자산 운용사 인베스트콥 홀딩스의 경우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지분 인수를 위한 펀드 이리디안 라이온을 조성한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고 합니다. 해당 펀드는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 기반을 두며 블록체인 인프라, 플랫폼 및 이제 거래소, 디파이, 데이터 분석 업체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펀드의 목표 조달액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베스트쿱 기술 사모펀드 사업 총괄의 경우는 이 블록체인 기술과 이를 둘러싼 생태계는 2000년대 인터넷 기술처럼 경제 전반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인베스트콥은 현재 400억 달러, 이제 한화 무려 49조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여러 펀드 조성을 위해 이제 자금 조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이러한 거대 기관들의 시장으로 기관들이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말이 너무 꼬이는데 현재 이러한 이제 거대 기관들의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볼 때 암호화폐의 직접적인 투자가 아닌 암호화폐 베이스 기술인 이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측에 투자를 하며 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현재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과도기적인 측면, 명확하지 않은 규제 프레임워크로 인해 이러한 사례들은 상당히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투자 방법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간접 투자로 볼 수 있으며 월가의 유명 은행들인 JP 모건이나 이제 골드만삭스 등도 암호화폐 주변을 돌며 투자를 하다가 점점 직접 투자 및 고객들에게 투자 상품까지 만들게 되었죠. 통상의 이러한 흐름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 기관이 간접적으로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이며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암호화폐 관련 인재를 채용 중이라는 소식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 모르는 기업이 단 하나도 없으실 것이라 개인적으로 자신할 만큼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름이 즐비하고 있는데 내용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나이키, 애플, 구글, FBI까지 암호화폐 관련 인재를 채용 중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워처구루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 프로풋볼인 NFL과 나이키, 아마존, 애플, 디즈니, 구글, 심지어 미 연방수사국 FBI가 모두 암호화폐 관련 인재를 채용 중이라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아마존과 애플이 암호화폐 관련 인재를 채용 중이라는 소식은 들어보았는데 미국 프로풋볼이나 나이키, 디즈니 그리고 FBI에서 채용 중이라는 소식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미국 프로풋볼의 경우는 최근 스포츠 스타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이적료나 계약금을 받는 케이스가 늘어나다 보니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나이키의 경우는 암호화폐 채굴 사업 혹은 결제 방식에 추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FBI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통한 자금 세탁 문제나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적인 용도의 사용을 방지 혹은 조사하기 위한 전문가를 모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디즈니는 개인적으로 참 의외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애니메이션이라도 만들려는 것일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좀 찾아보니까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이제 디즈니에서 미키마우스 NFT를 출시할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 특허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상세계에서도 디즈니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를 모집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만큼 모든 것이 디지털로 변화하는 이 상황 속에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화폐의 디지털화가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며 트렌드가 바뀌는 속도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느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는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이제 막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가려는 모습 속에 현재 가격이 조금 하락한다고 해서 과연 지금의 하락이 머지않은 미래 매수하기 참 좋았던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돈나무 누나라는 애칭을 가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크인베스트를 이끄는 미국의 자산 운용사 캐시 우드인데요. 이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페이팔의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합니다. 이 처분한 데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더욱 밝게 보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암호화폐 전문 매거진이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페이팔 주식 모두 처분했다. 이는 캐시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여서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우는 캐시 우드가 이끄는 미국의 자산 운용사 아크인베스트가 최근 페이팔의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합니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 주요 허브인 결제 어플리케이션 캐시 앱에 대하여 장기적인 성장을 더욱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라고 하는데 이제 캐시 우드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캐시 앱이 페이팔보다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통합 지갑으로 생각된다며 이 페이팔도 산하 모바일 결제 서비스 벤모를 통해 암호화폐를 지원하지만 이 캐시앱 따라하기에 가까운 수준이다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암호화폐 시장을 지금까지 이끈 것은 소매 투자자들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자산 운용사들, 보험회사, 심지어 이제 국가의 공적 기금들까지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며 이 시장으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앞으로 3년 뒤 과연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비트코인 ATM기 업체가 하나도 없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드디어 대한민국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ATM기 업체를 찾았는데 일단 홈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명은 업체 이름은 K-오스크라는 업체인데 이제 코리아 할 때 K, 키오스크 할 때 오스크를 합쳐서 K-오스크라고 지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미 비트코인 ATM기가 몇몇 군데에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서 이러한 소식들이 나왔기에 부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한번 위치를 조사한 뒤에 찾아서 실제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이제 비트코인 ATM기의 보급이 확장이 되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궁극적으로는 현재 투자한 투자자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일단 제가 알기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첫 번째 ATM기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잘 되어서 암호화폐 시장을 널리 알리는데 주요한 이제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 가격에 계속되는 하락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32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공포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지난주 이제 중립 단계를 거의 4개월 만에 탈환함으로써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되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 FOMC의 회의록의 공개를 통해 월 950억 달러씩 축소하겠다라는 발표와 더불어 그동안 비둘기였던 연준의 2인자 브레이너드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의 발표에 따라 추가적인 하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모두 외부적인 요인일 뿐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의 굵직한 이벤트라고 할까요?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의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전 세계가 막는 것이 아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것을 이미 깨닫고 있는 금융의 중심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 하락할 때도 상승할 때도 있었죠. 이러한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3년 뒤 이제 2025년 지금의 가격대를 보고 과연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또한 2025년에 새로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분들이 2021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암호화폐를 투자하며 끝까지 홀딩한 투자자들을 보며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전례 없던 기회에 물결이 와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